이번에 중국 하면 또 송 작가님 아닙니까? 봐도 얘기 나오지. 또 네. 내가 할 얘기 많지. 중국 네. 반도체 굴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만 나오면 중국은 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축구 굴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송 작가님이 말한 것하고 약간 연관이 되는데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미에 맞선 중의 실험, 공산당이 반도체 회사 직접 운영.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뭐. 중국 국립대 칭화대학이 설립한 칭화유니는 양쯔 메모리, 유니 SOC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양쯔 메모리는 앞으로 10년간 메모리 반도체에 8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유니 SOC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과 함께 중국 최고로 꼽힌다. 이런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인 칭화유니에 최근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회사채 만기 연장 실패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에는 국유 기업 칭화홀딩스의 룽다웨이 공산당 서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그가 곧 공동회장에 취임한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진 엔지니어 출신의 자오웨이거 회장이 단독 회장이었다. 만기 연장 거절은 공산당의 경영 참여 명분이자 민간인 경영자에 대한 경고였던 셈이다.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당의 대변인격인 서기가 CEO 역할까지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했다. 다른 중국 반도체 기업도 속속 국유화되고 있다. 이달 중순 반도체 위탁 제조업체 흥신반도체는 민간 지분을 모두 우한 지방정부 소유 기업에 넘겼다. 지방정부가 100%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세계 5위 반도체 파운드리인 중신인터내셔널은 1, 2대 주주가 모두 국유 기업이다.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의 일대 주주인 푸젠진장 산업발전그룹도 국유기업이다. 푸젠진화는 중국 공산당이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간 사례다. 이 회사는 작년 1월 제2차 사내당원 대회를 열고 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 루원성 부회장을 선출했다. 주주총회가 아닌 공산당원 대회에서 CEO를 선출한 것이다. 근데 중국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아닌가? 원래는 국가는 뒤에 빠져 있는 것처럼 뒤에 숨어 있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에 대한 일종의 문제를 걸고 나올 때 국가 보조금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국가가 빌려준다고 해서 돈을 줘요. 네. 생산 라인 설비비라든지 뭐 기계 구입비 이런 것들을 빌려준다고 주는데 사실 이게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런 지원금을 받게 되니까 원가 포션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떨어진 원가 포션만큼을 싸게 덤핑으로 해갖고 시장에다 풀어가지고 세계 무역 시장을 교란하는 게 중국 국유 기업들의 아주 그 일종의 비법의 무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회사 경영을 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은 차입을 통해서 갖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물고 갚아야 되는데 네. 국유 기업은 차입인 것처럼 해갖고 실질적인 지원금을 받아서 이거를 그냥 나중에 안 갖고 뭉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중국 기업들은 이런 큰 부채가 기업들은. 없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은 장부로 부채로 되고 있지만 네. 결코 이게 정부가 이거를 환수해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가격을 어떻게든 유지해서 판매를 해왔으니까. 근데 중국이 재정이 안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졌어. 네. 그러니까 그 돈이라도 말하자면 그냥 공짜로 준 걸로 믿고 있던 돈이라도 가져와. 실제로 가져와 회수해야 돼라는 차원이 생긴 거야. 네. 근데 정상적인 기업을 경영해갖고는 그 돈을 찾아올 수가 없거든. 응?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영권 자체를 당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예. 얘네들이 옛날 돈에 대해서 아니 그거 원래 보조금이었잖아요 라는 말을 못하게끔 네. 공산 간부들이 들어가갖고 지금부터 더 기업을 악랄하게 옥죄면서 그 부채들을 상환받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기술력이 안 돼요. 특히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각종 반도체들의 어떤 기술 수준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첨단 공정은 3나노까지가 3나노. 그리고 3나노.
그게 뭐 1, 2, 3.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3나노라는 수치만 생각해요. 비율적으로. 그리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그러니까 쓰이고 있는 반도체들 실용화된 것들 중에 가장 높은 스펙이 7나노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14나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실용화해서 생산하고 있는 거는 20나노예요. 그러니까 현재 삼성이나 TSMC가 개발하는 3나노 공정에 비하면 엄청나게 후진 기술 수준인 거야. 그러네요. 예. 응?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도 7나노 합니다. 우리도 7나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명목으로 돈을 엄청나게 땡겨갔어요. 20나노까지는 해놨어 현재로서. 그리고 돈만 밀어주시면 제가 새 장비 사서 라인 깔아서 7나노 합니다라고 돈을 엄청 땡겨갔는데 지난 2년 동안 한 군데도 7나노를 성공시킨 업체가 없고 그 땡겨간 돈 한 200조 원 가까이가 공중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녹았네, 녹았어. 공중에서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인마이 포켓을 했을까요? 인마이 포켓하고 회장이 튀어버렸어.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뒷담한 공장하고 네. 압류 처분된 기계인데 이것도 구형이라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기계만 남고 그 회사에 지원해줬던 엄청나게 많은 지원금들은 다 띄인 거야. 아이고야. 근데 이거를 감사를 그동안 못했던 거야. 얘들이 보고서를 내니까 이 다음 달에 개발이 돼? 다음 달부터 양산 체계야? 라고 서류만 받고 알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봤더니 라인커녕은 건물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영자를 못 믿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공산당도. 그래서 지금 직접 경영자를 보내가지고 실제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직접 경영에 들어왔는데 자 그동안 중국이 그나마도 7나노나 14나노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건 TSMC라고 대만 반도체 회사가 생산해 주는 거를 주로 해갖고 그거를 썼어요. 그래서 TSMC가 전 세계 전 세계 점유율의 70%를 했어. 근데 이 TSMC가 하와이하고 같이 미국한테서 철퇴를 맞았어. 니들도 우리 기술로 가. 왜냐면 TSMC 사장이 실리콘밸리 소속 미국인이었는데 미국계 중국인이었는데 대만으로 옮겨가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기술로서 반도체를 만들었거든. 근데 중국이랑 거래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그동안 중국에 공급해주던 14나노, 7나노를 전혀 공급해줄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한테 만들어봐 했는데 다음 달이면 됩니다. 내년이면 됩니다. 라고 하던 게 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 새끼들 어디 갔어? 도망갔어. 그러니까 경영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억지로 공장을 잡아놓고 있으나 이건 말 그대로 지금에 있는 상황을 위기 상황을 엄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간 거야. 왜?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녹아버린 상황인 건데 책임질 놈이 없거든. 응? 그 경영자 보고서만 받아갖고 실수한 것 당간부가 잘못한 거잖아. 지금부터라도 가가지고 자 지금 빨리 미국은 역량 안 줄 것 같으니까 7나노하고 14나노를 개발해서 해봐라고 돈을 처발르기 위해서 80조 가까운 돈을 2년 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겠네. 지금 14나노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7나노, 3나노를 어떻게 오냐고. 그래서 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국유화가 되면서 반전으로 중국 업체들, 그동안 TSMC에 의존했던 중국 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전부 다 삼성전자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가 미국의 압박을 받고 미국의 공장을 지어갖고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 거는 못 만들어줍니다 하고 이걸 끊었어. 그래서 그러면 뭐 안 주면 말지 뭐 우리 14나노 다음 달이면 나오는데 라고 봤더니 야 14나노 갖고 와봤더니 CEO가 튀고 없어. 그래서 일단 그 자리를 공산당원을 내려보낸 거야. 내려보내봤더니 생산할 능력이 안 돼. 야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 지금 만들 수 있는 여력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에 가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 삼성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SK나 뭐 하이닉스나 다른 반도체들은 아직 14나노 양산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도 14나노 양산하고 있는 건 삼성 라인밖에 없거든.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파운드리 시장, 이게 뭐냐면 지네가 설계한 걸 가지고 만들어주는 공장인 거야. 이게 대만으로 가 있던 게 지금 갈 데가 없어갖고 삼성으로 다시 몰려오면서 올 하반기부터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중국 덕분에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거지. 삼성 주식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반도체 상황이 이렇다는 거지. 네. 계속 아니 왜 주식으로 연결이 그러니까. 네. 예. 기승전.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의존하지 않으면 지금 중국의 IT 산업 자체가 다 무너져요. 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니까 왕이가 저렇게 싸가지 없이 굴면 아유 바빠가지고 우리가 그 중국 물건 만들어줄 여력이 없겠는데? 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이고 선생님 재용 선생님 이러고 붙들고 늘어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라는 거지. 네. 왜 그 가끔 중국 그 토픽성 기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 지방 정부의 당 서기집 당 간부 집을 가봤더니 바닥을 뜯었는데 거기서 돈다발이 수백억 원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이 예금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저축을 못 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지. 예. 아, 그래서- 저축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너 하면 너는 바로 하면은- 잘리는 예. 거지. 왜? 확인되잖아. 너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 어. 야, 네 구자에 갑자기 100억 좀 들어가 봐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겠냐고. 우린 의심할 거야. 너 어느 쪽 끈앞풀인지 의심할 거야. 그럴 수 예. 있겠네. 예. 아. 하여튼 지금 왕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왕이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들려가지고 큰 소리 치고 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일본이 우리한테 반도체 수출 규제 있잖아요. 네. 그때 목목이 뭐였죠? 전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 부품에다가 그러니까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재료와 관련된 거. 거기에 대한 거를 수출입 제한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 WTO 협정이라든지 이거하고도 상관없는 거다라고 그렇지. 선언을 했잖아. 예. 중국이 그걸 또 선언을 했어요. 어? 일본이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중국이 선언을 했어. 그리고 그 안에 뭘 넣었을까요? 몰랐어요. 히토류를 넣었어요.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 그 다오이다오 사건 있었을 때 히토류 꺼내서 굴복시킨 것처럼 네. 일본이 우리한테 불화수소 갖고 협박하는 것처럼 중국이 10월 말로 그 협정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히토류를 다시 이 전략 물자화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전자산업에 목줄을 쥐려고 하는 짓거리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송 작가님, 지난번에 왕이 일본 그 방문 얘기를 하시면서 일본과 샤바샤바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뭔가 받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좋게 뭔가 뒤에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가요? 맞는 건데 네. 그것만으로는 양이 안 차는 거지. 아예 일본의 경제적인 정책 자체를 완전히 친중적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협박성 무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히토류를 말하는 순간 일본은 떨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때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 지금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 1위라면서요. 개마고원 분지 뒤쪽에 가면 장난 아니래. 깔렸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 전 세계 1위래요. 히토류 매장량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떨고 있잖아.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아, 모모토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LG화학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을 보고 2차 전지 산업 공장 한다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LG가 싫다 그랬어요. 왜요? 니켈의 그 세계에서 그 잠재적인 생산량 1위가 인도네시아였거든, 원강이. 그래서 그거를 수출 안 하고 재련해갖고 앞으로 그걸로 가지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종주국이 된다라는 전제를 놓고 현대하고 LG화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LG화학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네. 지금 LG화학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니켈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 지금 LG화학이 2년 만에 1위가 됐어요, 갑자기. 네. 예, 2차 전지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테슬라하고도 전체적인 계약을 하고 내년에 테슬라에 뭐 60만 대분을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니켈이 꼭 필요한데,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네? 그럼 다른 루트로 확보했다는 거지. 네. 어디로? 어딜까? 어디예요? 난 거기 말고 의심 가는 데가 없어. 그 외에 저는요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얘기 중에 뭐였냐면은 헐.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이니 대통령 만나서 얘기할 때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웃으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대화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남측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아껴놓은 것들이 있다고 지하 자원들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 생각에는 남북이 잘 협력합시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적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람들.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찌직하는 거예요. 평양 인근 100km 거리에 노출된 코발트와 니켈 광산이 있는데 순도가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양은 밝히지 않았어요. 순도가 1위다. 그냥 긁어다가 약간의 재련 공정만 거치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런 훌륭한 재료들을 개발해서 수혜를 볼 나라가 어느 나라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TM송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 언론은 그냥 넘어갔는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바로 그 말이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타일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약간 트럼프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의미 없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냥 접대용 멘트라고 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아이고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팬입니다. 저희는 그런 식의 멘트를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멘트들을 들으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그 순간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 말하는 스타일이 뒤에 이따만큼의 어떤 이면적 내용을 다 가지고 앞에 툭툭툭 던지는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저는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곱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인영 장관이 얘기한 30개 지자체하고의 물자 교류 품목 안에
니켈과 코발트 광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만일 그게 현실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련 관련주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식 분석을 주식 방송으로 넘어가네. 해드릴 뻔했습니다. 또바리님께서 코발트 양도 북한이 1위래요. 네. 코발트하고 니켈은 같이 동시에 쓰여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코발트는 구리광산 부분에서 나고요. 니켈은 니켈 원광이 따로 있죠. 니켈이 워낙 무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니켈 원광이 이게 뭉쳐 있는 데는 굉장히 집중도가 높습니다. 덩어리가 무거우니까. 근데 이게 깊은 데 있거든 사실은. 근데 북한은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헐. 깊이 팔 필요가 없어. 긁어만 내면 된대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긁어만. 우리나라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포스코가 갈까요? 대한중석이 갈까요? 그리고 왜 또 주식 지금 방송? 아주 왜 이러십니까? 지금 다들 포스코 간다 가자 이러면서 주식 현 사람들 포스코 있다고. 네, 아, 네. 주식 사이트 끄세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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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거래 그만하시고요. 안 돼. 그만. 아무튼 근데 분명한 야뭔 거는 얘기하다 여기까지 네. 왔지? 자,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이미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사실 전 세계 최고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 동생이 모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해요. 배터리 유럽 쪽을 담당해가지고 이 친구가 유럽으로 계속 출장을 다니는데 딱 그 바이어를 만나러 가면은 유명 회사들의 바이어를 만나러 가면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이래요. 그렇지. 우리나라 대기업 딱 3사들이 모여 있대요. 그러면은 그 바이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지난번에 그 에스사 만났는데 니들 배터리하고 에스사 배터리하고 차이점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생은 딱 그 얘기를 저한테 그 설명을 쫙 해주는데 정말 국뽕이 뿜뿜뿜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실제로 해외 영업 나가면은 겁나 대접받지. 엄청 대접받는데요. 배터리는 그냥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다고. 예, 상상을 초월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라 우리가 듣는 AAA가 아니고요. 그 정말 자동차용 2차 전지, 예. 축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용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태양광 그런 배터리들 있죠. 규모 큰 거. 그거는 다 우리나라가 이미 다 네. 선점하고 있답니다. 네, 주식 방송 여기서 마치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늘 그 전반적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중국은 이번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코비드 19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가장 중심적인 반도체 생산 기지로 키워지고 있던 지역이 우한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한 지역이 반도체 메카였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철저하게 파괴당하면서 우한의 생산 기반을 두고 있던 회사가 아예 망해버렸어요. 근데 참 우한에서 처음에 바이러스 얘기 나오면서 우한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로만 나왔냐면 그냥 교통 요충지다. 딱 그 수준으로만 나왔었거든요. 왜 우한이 중요하냐면 우한이 딱 그 한국의 대전 같은 지역이에요. 딱 가운데야. 가운데. 중국의 행정도시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키워가지고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던 반도체들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다 뭉개진 거고요. 일단 가서 들여다봤더니 생산 라인 자체가 없었고 기존의 생산 라인도 1년 가까이 섰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몰이 돼버렸어요. 못 쓰게 되는 거야. 못 쓰죠. 그래서 그걸 떨어내고 새롭게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축소 기술, 집적화 기술이 20나노에서 3나노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기업이 얘기한 OLED도 한국을 따라잡겠다, 반도체로 뭘 따라잡겠다, 다 거짓말인 거야.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 우리나라 언론은 그냥 보도를 그런 해주는 지금 거야? 막 보도를 해주는 거지. 우리 이제 끝났어. 삼성 독점 끝났어. 애플에도 지금 중국 애들이 OLED 납품한대. 납품은 개코나 하나도 납품 못하고 다 100%또 삼성으로 또 왔어. 결과적으로 중국 애들의 이런 내용들은 국가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써놓은 가라 기획서에 의한 내용인 거고 여기에 우리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정도가 아닌 거라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격차를 벌려야 돼요. 앞으로는 중국 내부에다 공장 같은 거 절대 지어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인도나 다른 쪽에 믿을 수 있고 배신 안 때릴 애들, 기술 유출 안 때릴 때다 하고 정 없으면 한국에다 해요 그냥.
인건비 좀 더 주면 어때? 이제는 달라는 대로 애들이 다 돈 주고 사가는데 이제 한국의 고용도 늘리고 한국의 라인도 늘리고 평택에 14라인까지 깐다며 한 24라인까지 깔어. 물량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국민들도 좀 삼성 덕 좀 더 보고 살면 안 돼? 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이 왜 고용을 10만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해? 100만 명 정도 고용해줘. 라고 요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까 그 보도를 한 이유가 설동경님이 그러니까 빨리 이재용 면죄부 줘. 그런 깊은 뜻이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한대잖아. 우리 위험해. 그러니까 빨리 이재용 면죄부 줘야 돼. 이거라고. 네, 이재용을 잡아 넣으면 우리가 반도체 은하계 1위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점점 올라가죠. 잠깐만요. 앞에 잠깐만요. 이재용을 잡아 넣으면 네. 네. 그 사실 우리 얘기했지만 그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내부 발전을 저해한다는 예. 그 사람이 구속될 것 같으면 주가가 뛰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희한한 기업의 CEO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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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CEO는 무슨 CEO야? 없어야 회사가 발전하는. 신기해. 네. 신기하네. 지금 상속세 10조 낸다고 그러니까 그냥 온 국민이 안타까워서 어떡하냐고. 불쌍하다고. 누가 누굴 걱정해주니 제발. 네. 박근혜 걱정도 하지 마. 6조나 꽁쳐놓은 사람 왜 걱정하는 거야 도대체?